자,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재량준칙은요. 재량준칙은 자기구속 원리에서 문제가 되는데 요거 잘 알으세요. 되풀이돼서 시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1회라도 선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재량준칙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 원칙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이제 부당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부당한 건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자기구속 법리라는 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원칙 뭐가 있어요?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뭐 신뢰법 원칙 다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다 뭐라고요? 위법한 겁니다. 알겠죠? 부당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이에요, 법. 법입니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익적 행정행위라도 우리가 취소할 사항이 있으면 직권 취소가 가능하긴 한데요. 만약에요, 이게 아까 1교시 뭐 나왔던 건데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이 만약에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뭐가 되다? 위법하다고. 그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거는 위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뭐 쉬운 건데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네요. 그래서 어떤 그 위험한 건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되냐? 그건 아니고 개수 명령. 그러니까 일부분만 이게 이제 수선하라는 거죠. 일부분만 뭐 고쳐도 되는데 굳이 철거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행정 목적 달성하는데 너무 지나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비례 원칙이 위반된 것이고 그거는 위법한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특히 여러분 비례 원칙은 크게 적필상이라고 하죠. 적필상.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여기는 이제 그 필요성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이게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가장 좀 피해를 덜 주는, 가장 적게 주는 그러한 수단을 택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구속 원칙을 말하는데 자기구속 원칙이라는 건 이제 적법한 행위를 계속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위법한 행정처분을 계속했다 해가지고는 거기에 행정청이 구속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한 겁니다. 위법한 행위를 아무리 반복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자기구속 원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요거 환매권이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환매라는 제도가 있는데 민법에서 배우셨나요? 시험범위는 안 들어가겠다. 행정사 시험범위에. 환매라는 거는 다시,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건 토지에 환매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환매 제도는 민법에 있는 제도다. 여러분 잘 공부를 안 했겠지만 민법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환매 금액이 문제됐을 때 서로 뭐 많이 달라, 환매 금액 더 달라, 덜 주겠다 막 이렇게 싸움이 발생하겠지.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 소송,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고요. 어떻게 기억한다고? 환매제도는 민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공익사업법에 따른 그러한 환매제도일지라도 소송으로 갈 때는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네. 아까 요거 한 거네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국가계약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사법계약이에요, 사법.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민사법원으로 간다. 맞죠? 네, 민사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소멸시효는 여러 번 배우셨는데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건요. 소멸시효에 기산점이 있고, 기억나실 거예요. 기산점이 있고 쭉 진행되다가 채권자가 뭐 재판을 청구하거나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여러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순간 여기에 만약에 소멸시효가 뭐 5년짜리다 그러면 여기 1초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중단되면 다시 0초, 알았죠? 0초, 1초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말할 때 소멸시효 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행정청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건 채권자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인데 취소소송은 상대방이 제기하는 거잖아. 그죠? 상대방이 제기하건 말건 간에 이거는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제기하건 말건 간에 소멸시효 기간은 계속 갑니다. 알겠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와가지고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다 무시하라고 그랬지. 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건 말건 간에 소멸시효 제도라는 건 뭐야?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여러분 소멸시효 중단 정지 제도는 민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상 법률 관계에도 민법에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조세 채권에 있어가지고 이게 채권자는 국가죠. 이 국가가, 여러분 일단 알아서요. 국가가 갖고 있는 권리는 5년입니다. 그러면 금전상 권리 있죠? 국가가 갖고 있는 금전상 권리는 일단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됐다고 하죠. 끝났어.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순간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멸했는데 왜 과세처분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과세처분의 효력은 무효예요? 아니면 취소 사유에 그치는 거예요?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무효입니다. 그죠? 채권이 없는데 왜 또 채권을 행사하냐고. 무효예요, 무효. 자, 6번. 자, 요것도 5년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금전상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배운 10년이 아니에요. 예, 민법에서는 10년이었죠? 금전상 채권. 이건 5년이에요, 국가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금은 원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자, 질문해 볼까요? 그럼 제3자가 세금 낼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납세자인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긴 그 제자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나 대신에 세금을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내도 돼요. 그 대신 낼 때는 내 이름으로 내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 내 대신 내준 여러분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고. 없겠죠. 그렇죠? 왜 없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누구의 명의로 했건 간에 일단 체납자 명의로 했잖아요. 제3자가 내주더라도 그 납세 의무자 이름으로 냈기 때문에 이거는 완성된 겁니다. 납부 의무가 완성됐죠. 국가는 부당이득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그 체납자와 제3자 간의 문제지, 그냥. 체납자가 대신 대위 변제해 준 거니까 체납자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는 문제죠.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부당이득 취한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로서는 아무 상관없어. 세금 납부 받았잖아요. 끝났어. 그 다음에 8번. 자, 이런 거 말이죠. 군인연금의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종 우리 연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있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어가지고 퇴직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가 나한테 안 주는 거야. 공무원 연금공단이 주겠죠, 나한테. 연금공단이 나한테 안 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내냐? 잘 생각하세요. 처음에 내가 연금공단한테 신청해야 돼요. 지급 신청하면 연금공단이 돈을 주면 끝나겠지만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안 준다는 게 뭐죠? 거부처분이에요. 알겠어요? 거부처분을 받으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국가를 상대로 뭔가 받을 돈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내냐면 일단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죠? 그럼 이게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해야지. 지금 이 문장은 왜 틀렸어요? 당사자 소송.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 들으신 분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니까 뭐 길게 설명 못 드리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 이거는 법령이 당사자소송으로 간다는 건 내가 받을 돈이 확실하게 있을 때 처음부터 그냥 당사자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과연 나의 권리가 얼마큼의 권리가 있는지 불확실할 때는 일단 그 권리관계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급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면 거부처분 취소로 가야지. 당사자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시간의 근무수당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떤 공무원이 야간 근무하고 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또 안 주는 거야. 그럴 때는요, 당사자 소송이 정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의 근무수당을 얼마나 받을지는 법률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몇 시간 일하면 얼마 정도 된다가 1.5배 주잖아요. 휴일에 근무하면. 이게 법으로 딱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법령으로 이미 권리가 확정됐을 때는 당사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얼마에 받아야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신청해야 되는 거야. 아주 어렵죠, 요건. 자, 그 다음에 9번. 이 법무사는 원래 그 민간인이죠. 민간인인데 이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뭐 법무사법에 이런 게 있나 보죠. 예, 그래서 사무원을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도 지방법무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이거는 판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무사법이 행정법으로서 공법상 의무로 봅니다. 예? 만약에 이 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승인을 안 받으면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법무사 사건은 뭐라고요? 법무사법에 있는 내용으로서 공법상 영역으로 봅니다. 판례가 그렇게 봐요. 자, 여기서 이거는 뭐 아는 거 이제 여러분 알죠? 요청 뭐 이런 말은 이제 어렵긴 한데 요청 조달 계약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정부 부처에는요 조달청이라고 있어요. 조달청이
일정한 그 조달 행정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을 때 조달청에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청하면 조달청이 또 계약 체결한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나왔네요. 국가계약법. 뭐라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서 체결하는 법은 사법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사법관계 나왔죠? 네, 됐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맞죠? 여기까지 앞에 맞습니다.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이 한정된다. 그러니까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되는 거지, 이건 행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 만약에 이제 변상금 부과처분,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변상금 부과처분 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데 혹시 이게 당연무효다. 당연무효인데 이걸 모르고 이 상대방이 변상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납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지금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으니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경우에 바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쉽죠? 이거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면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그 소송으로 가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것도 알아서요. 부당이득 반환 청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똑같은 질문 또 들어가네요. 요건 제 오류입니다. 12번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죠. 자, 사인의 공법행위. 이거 뭡니다. 요건 이제 신고인데, 전부 다 신고네요. 이게 뭐, 네, 신고예요. 신고는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이런 건 판례니까 기억하세요. 가설 건축물 이런 얘기 나오면 머릿속에, 야, 이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판례. 그래서요, 지금 어쩌고 저쩌고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고를 하면 이거 행정청은 신고 필정 교부해야 되고요. 법률이 정한 요건에 의해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부하면 안 되죠. 이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다고?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접수 시에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다른 말로 자체완성적 신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체완성 신고는요, 행정청이 거부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수리가 거부됐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 끝에 무신고 영업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만약에 수리가 거부됐으면 상대방은 수리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 X야. 왜 그래? 이거는 법적인 의미가 없다니까. 이건 거부 처분이 아닙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수리를 거부당했을 때 그때는 거부 처분이에요. 그 차이점 아시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고서가 접수되면 그대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행정청이 거부했다고 해서 이건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요거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에 대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죠. 요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요게 바로 대표적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야. 행정청이 수리해줘야 돼요. 영업권이 그래야 양도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갑하고,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영업을 하고 있던 양도인이고, 얘가 양수인이야. 그럼 여기 행정청이 있으면, 얘네들끼리 먼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알았죠? 계약 체결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 행정청이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림에서, 이 지문은 지금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효인데 왜 수리가 됐어? 그죠? 네. 수리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다투는 겁니다. 양도인이 다툴 때 무슨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요? 무슨 소송?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질문. 무슨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 수리처분에 수리처분 취소소송이나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문제는 요 계약도 무효니까 혹시 이걸 민사소송으로, 계약을 다투는 건 민사소송으로 가야죠? 그럼 민사소송으로 요 계약의 무효확인 소송 같은 걸 제기해도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얘가 다투는 건. 요게 민사계약이 무효니까 민사소송으로 처음에 뭐라고? 계약 무효확인 소송 이렇게 제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게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이렇게 제기해도 되죠? 이렇게 제기해요. 자, 요 판례는요. 판례가 말합니다. 굳이 이걸 제기할 필요 없이 이것만 제기해도 된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게 원래 무효확인 소송, 확인 소송의 보충성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확인소송이죠. 확인소송은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때는 원래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어요. 이게 원칙이었어.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 방식으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냥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그냥 처음부터 제기해도 됩니다. 알겠죠? 됩니다. 설사 계약이 무효일지라도, 알겠지? 무효일지라도 바로 제기해도 됩니다. 중요한 지문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문장만 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저 구청장이나 동장이 하잖아, 봤잖아. 동장이나 구청장이 지금 뭘 검토해야 된다고요? 뭘 검토해야 된다고? 지금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만 검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얘네들이 이거 말고, 뭐, 이거 만약에 전입신고를 수리를 하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자, 이런 거는 검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법률이 정한, 여러분 참 2차 시험 공부하시면 안 돼요.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요건은 저거밖에 없어. 30일 이상 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하느냐, 이것만 봐야지. 얘가 여기 만약에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까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5번. 자, 요게 주민등록 신고는요, 여러분, 수리를 요하는 신고 꼭 알면 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예요. 그러니까,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 발생, 맞죠? 그 다음에 6번도요. 자, 원래 장기 요양기관 폐업 신고, 이것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요. 그걸 모르더라도 이런 문장은 알 수가 있어. 보시면, 신고서에 위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수리를 하더라도 소용없는 거죠. 당연합니다. 뭐, 위조된 허위 자료를 가지고 수리를 해봐야 소용없는 거. 자, 7번도요. 요것도요, 뭐, 정신과 의원 개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세 번째,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쉬운 문장입니다. 자, 8번. 자, 건축허가인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여기에 보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나왔습니다. 요것도요, 요거 보면 알죠? 지금 보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 신고를 수리하자. 이거는 뭐냐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주에 대해서 심사할 때 그냥 형식적인 심사만 하면 돼요. 형식적인 심사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럼 되지 뭐 실체적인 이유를 내서 거부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조금 얘기하면 건축주 명의는 변경될 수 있어요. 건축물 지을 때. 알았어요? 처음에 내가 건축 허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거 건축주의 명의를 팔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고 그러면 그 새롭게 나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런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만 취득해도 돼요. 여러분 건축주는요. 땅의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건축물도 지을 수 있죠. 우리 법은. 그러니까 그런 것만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런 뜻이야. 이 문장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인허가 의지에 또 나왔습니다. 인허가 의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이거는 뭘로 봐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맞습니다. 이거 딱 기억하면 돼요. 인허가 의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신고가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원래 인간화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냥 의제해 주는 거니까 이건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했잖아. 요하는 신고는 그 거부가 뭐야? 거부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에서 거부 처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거부입니다. 거부 처분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요거는. 자, 그래서 사인의 공법 행위는 바로 지금 봤던 이런 신고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사실행위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고는 법률행위예요, 여러분. 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법률행위지. 아무튼 사실행위 아니에요. 당연한 말입니다. 공법상 사실행위하고는 다른 겁니다. 공법상 사실행위는 뭐 건물을 짓는다 이런 게 사실행위죠. 근데 신고라는 거는 법적인 행위예요. 법적인 행위. 자, 12번. 네. 자, 일단 대리. 여러분 요건 잘 아실 테죠. 대리 규정이 민법 총칙 뭐 124조, 125조 있잖아요. 대리가. 그러면 이 대리는
대리는 원래 민법에는 거. 우리 행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 일신 전속적인 행위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지. 대리가 허용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만 허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요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요게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잘 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신고서를 작성해서 접수시키면 되냐? 그게 아니야. 신고서 자체가 뭐야? 적법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가 있다니까 신고서가 적법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없이 뭐 도달하면은 이행되는 거 보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아니라고 해야지. 알겠습니까? 문장이 막 비꼬았는데 문장. 이거 핵심은 이거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일지라도요. 신고 자체는 적법해야 됩니다. 위법한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신고 접수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신고를 요하지 않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해도. 네. 자, 행정입법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이제 요거 행정규칙 나왔네요.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행정규칙을 만들면 안 돼요. 뭐 당연한 말입니다. 뭐 설명드려야 되나? 지금 행정규칙이라는 것이 상위법의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적법한 건 아니고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효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법률입니다. 법률이 지금 군 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그러니까 법률이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이 시행령을 원래 대통령이 만드는 거야. 대통령이, 행정부는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만약에 이런 시행령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배상 청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해를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 요것도 잘 나오는 건데, 처음에 효력을 갖는 법률에 위임이 있었어. 처음에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법규명령은 이제 효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률 위임의 근거, 처음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고 나오네요. 처음에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무효예요. 근데 나중에라도 법이 개정돼 가서 근거가 만들어지면, 이 말이야. 근거가 마련이 되면 이때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야 돼. 근거가 마련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효력이 있는 거지. 그때부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가 아니면 소급해서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요건 반대로, 3번은. 4번은 또 반대네요. 처음에는 이제 효력이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효력을 상실한다. 그때부터. 요것도 뭐,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재 규정들이, 요게 지금 시행령에 있을 때,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죠? 이 제재 규정이 혹시 시행령에 있으면, 즉, 대통령령에 있으면 이거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시행규칙이 뭐야? 부령이죠. 부령으로 있으면 행정규칙으로 보죠.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근데 여기 좀 특이해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원래 대통령령이죠. 그럼 법규명령이냐? 그럼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특정한 금액을 정하는 것인데, 원래는 법규명령은.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넘어가 버렸네. 예외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그냥 특정한 금액을 정하지 않아 상한을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거니까 기억하라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만큼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액수를 정한 게 아니라 뭐 과징금 5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과징금 500만 원이 최고 한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 500만 원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법규명령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그냥 만약에 어떤 행위에 대해 과징금 500만 원 그랬으면 500만 원 꼭 부과해야 돼요. 근데 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뭐라고? 그냥 상한을 정한 것을 봐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렇게 규정했어도 그냥 3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부과해도 됩니다. 자, 6번 문제.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요거 잘 봐요. 내부 지침이 뭐야? 내부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그러니까 어떤 행정처분이 만약에 행정규칙에 위배되면은 위법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행정규칙이 위법했다 가지고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래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야, 위법하다는 건 법을 위반했을 때 위법한 거예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위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내부지체,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이번엔 반대로 부합한다고 해가지고 또 반드시 적법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죠? 왜 아닌 거예요? 행정규칙에 부합한다고 해가지고요. 부합하지만 만약에요. 자기 구속 원칙이나 평등 원칙이나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 또 위법해집니다. 그 뜻이에요. 자, 7번. 7번.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죠? 어떤 사람이 이제 처분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을 안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잖아. 처분의 문제예요. 따라서 어떤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거 알아서요? 참고로요, 이런 법령을 만약에 제정 안 하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네. 자, 조례 나왔습니다. 이 조례라는 게 법령이죠. 이런 법령이야. 이게 추상적인 법령이에요, 원래 조례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이 조례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죠, 원래는. 근데 뭐 잘 아시죠, 여러분? 두밀분교 폐지 조례안. 그래서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거는 이제 처분적 조례가 되기 때문에 처분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취소소송의 대상, 뭐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이른바 처분적 조례. 그 다음에 9번. 그래서 여기 뭐 똑같은 거 나왔다. 예, 미안해. 9번, 아까 7번하고 똑같은 거네. 그 다음에 10번. 네, 10번도 저 앞에서 한 거죠. 1교시에 나왔습니다. 자, 조례에다가 법률이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11번. 네. 자, 요것도 조금 전에 했죠. 지금 제재적 처분을 대통령령 형식으로 하면 법규명령인데, 자, 봐요. 부령 형식. 부령 형식으로 하면 뭐라고? 그거는 행정규칙이라고 했죠. 행정규칙에. 보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고시 나왔습니다. 자, 고시도 원래 이거 행정규칙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니까 행정규칙,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의 행정규칙. 그러니까 고시 자체는 처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고시가 법령의 수권을 받아가지고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사항이 법령이 있고, 사항이 법령이 고시한테 이렇게 위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위임한 법인에 의해서 고시를 하면, 그러면 이것이 법령과 고시가 결합해가지고 뭐라고? 결합해가지고 두 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요걸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고시를, 예, 법령 보충 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법령 보충 규칙. 그러니까 고시가 형식적으로 행정규칙이지만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게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행정청이나 국민이 요 고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야. 알죠? 법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 13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형사처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형사처벌 죄형법정주의잖아요.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이게 뭔지 알죠? 죄형법정주의. 그래서 어떤 그 행위를 이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죠. 뭐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면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 행정입법 파트요. 오늘 그 시간 관계, 이 정도는 중요한 거 다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시간 문제도 있고, 이거 다 맞는 문장입니다. 알겠어요? 다 맞는 문장이고, 행정입법이 너무 지문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만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량행위, 기속행위. 자, 요거 보면, 보세요. 잘 보면, 처분을 할 때요, 감경사유가 있대요. 임의적 감경사유. 그러니까 뭐야? 이 행위에 여러 가지 걸 고려해가지고 뭐 2분의 1로 감경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경사유인데요. 여러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잘 들어봐요. 이 지문을 떠나가지고 봐봐요.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전혀 이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속행위인 것처럼 처분하면 그건 위법합니다. 됐죠? 그거 알아야 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감경사유를 고려하긴 했대요. 이번엔 고려했어. 고려했는데 그냥 감경하지 않고 이렇게 처분해도 되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고려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감경사유가 있다는 걸 행정청이 알고
그러니까 살펴본 거야. 근데 살펴봤는데, 얘는 감경해 줄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감경하지 않고 그냥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는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요건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입니다. 자, 요거하고 대립해가 도로법상이에요, 여러분. 도로법상에도 변상금 부과처분 제도가 있거든요. 도로를 무단점유했을 때 변상금 부과한다고. 요거는 재량행위예요. 이렇게 비교하세요. 국유재산법, 뭐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법률 이런 데는 이제 기속행위입니다. 자, 3번. 체류 자격 변경화가 나왔습니다. 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제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느냐 기간을 정해주는 건 당연히 재량행위죠. 쉽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허가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죠. 재량행위다. 맞습니다. 반드시 허가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자, 4번은 요것도요. 그냥 판례니까 기억해야 돼요. 교비 회계 자금 부당 전출 사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뭐 회계학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 회계 처리는 엄격합니다. 만약에 어떤 기관 내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횡령죄나 배임죄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어떤 학교 법인에서 임원이요. 교비 회계 자금을 잘못 처리했나 봐. 부당 전출해서. 그래가지고 징계했대요. 어떤 것 같아? 그럼 징계하는 거는 타당하지? 타당이죠? 예.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뭐 임원 승인 취소 처분까지 해가지고 이제 너무 과다하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건인데, 야, 임원 자리에 놔두면 안 되죠. 이건 큰 어떤 범죄와 관련되니까, 여러분, 이거는 재량권을 일탈한 게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재량행위란 거 잘 아시죠? 개인 면허 신청한다고 다 내주는 거 아닙니다. 재량행위예요. 자, 2번, 6번. 여러분, 개인 택시 면허 내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허위의 무사고 증명을 제출했다. 이거 앞에서 많이 봤는데, 허위의 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하면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죠? 면허 취소하면 그만이에요. 알았지? 예. 그래가지고 면허 취소하는 게 뭐 재량권을 일탈한 겁니까? 아니지? 그 다음에 7번. 자, 요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다릅니다. 뭐 잘 아실 텐데, 요게 핵심 단어가 결론을 도출했느냐. 요 말 잘 보면 돼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법원이 할 때는요, 판사가 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판사가 하는 일은 뭐야?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지. 이거 뭐 허가를 꼭 내줘야 되냐? 이런 결론을 도출하지 않습니다. 됐죠? 맞고. 만약에요, 기속행위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기속행위 경우에는 사법부가 결론을 도출하는 거야. 그지? 자기가, 야, 이건 허가사항이야. 도출해놓고 행정청이 과연 그 결론에 맞게 행위를 했는지 그걸 심사하는 거예요. 요거는 재량행위입니다. 맞죠?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심사합니다. 재량행위. 자, 8번. 이건 뭐 개발제한구요. 그린벨트죠. 이거 재량행위입니다. 그린벨트 어쩌고 나오면 다 재량행위야. 자, 9번 문제 보시면 요거 말이죠. 재단법인의 정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관을 만약에 변경할 때요. 정관 변경은 그 행정청의 허가사항이라는 거 배웠죠? 요게 이제 허가긴 한데 원래는 인가라고 불러요.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인가인데요. 자, 생각해봐요. 정관 변경 인가 신청한다고 다 정관 변경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재량행위예요. 알았지? 무조건 인가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자, 그 다음에 10번. 이거 뭐야, 이거? 사전 결정 나왔습니다. 사전 결정. 사전 결정을 했는데, 사전 결정은 재량행위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네. 사전 결정 같은 건 재량행위다. 그래서 제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재량행위 때문에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별건 아니네요. 주택건설 사업, 아파트 건설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전 결정을 해주는데 사전 결정 할지 안 할지. 이게 주택건설 사업은 다 기속 재량행위, 재량행위. 그 다음에 11번.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건축허가 재량행위인 것 같죠? 주택건설 사업은 이거 아파트 같은 거라니까. 아파트 뭐 신청 들어온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축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내 땅에다가 건축법에 맞춰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내줘야 돼요?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판례예요. 중대한 공익상할 필요가 있으면 이거 그린벨트 같은데 그린벨트에다가 뭐 건축허가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 하더라도 그거는 재량행위죠. 원칙은 기속행위. 자, 그 다음에 12번. 여기 나왔네. 재량행위
이건 아까 한 거죠. 그래서 재량행위는 그 일탈, 남용 여부만 심사합니다. 법원은. 자, 13번. 계획 재량이라는 거는 행정 계획이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행정행위에서의 재량의 범위보다 행정 계획이 있어서의 재량의 범위는 훨씬 큽니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종류. 여러분, 명령적 행정행위를 내렸어. 예를 들어서 하명, 명령을 내렸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강제집행 들어가는 거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이제 그 행정청이 나한테 하명을 위법하게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때요? 하명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 같은 걸 제기하면 됩니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내가 손해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면 이거 무허가 행위죠. 여러분, 무허가 행위는 어떤 효과가 있어? 행정청이 강제 집행합니다. 또는 행정벌을 합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 무효가 되기도 한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허가는 요거 잘 보세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허가 제도를 두는 거예요. 이걸 막 허용하면 이제 사회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가 제도를 두는 건데 예외적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 같은 거, 학교 위생정화 구역 내에 뭐 유흥주점업 허가 같은 거, 아니면 아편 사용 허가 이런 걸 예외적 승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왜 금지하는 거야? 아편 사용. 사회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과 유의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구별하세요. 해롭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요건 뭐 그 인가에 대한 개념정의죠. 그대로 개념정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법률적 행위다. 이게 사실행위는 빠지고요.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예요. 그 다음에 보충적인 행위에 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단법인 정관병렬 거리에 하자가 있으면, 예, 그죠? 이게 기본행위예요.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정관변경 결의할 때 뭐 정족수에 하자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청이 인가를 하더라도 그러면 뭐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가 됩니까?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요건 그냥 그 지목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이제 그 옛날에는 처분으로 보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처분으로 봅니다. 요거를 무슨 행위라고 하죠? 공증이죠. 예, 지목변경 행위를 공증이죠. 예, 공증도 이제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이 허가와 면제를 비교하고 있네요. 두 가지는 이제 의무를 해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허가라는 거는 이제 부작위 의무를 부과했다가 해제해 주는 거고 이 면제라는 거는 그 자기 의무, 급부 의무, 수인 의무를 부과했다가 해제해 주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9번. 네, 우리가 원래 그 대리는요, 민법에서 말할 때 대리는 여러분 아시죠?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잖아. 근데 행정법에서 말하는 대리는요, 거의 대부분 법정 대리예요. 알았어요?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거죠. 그 대리권을 수여해가지고 하는 그 임의 대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10번. 네. 요건 뭐냐면, 여러분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항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민법 문제이기도 해요. 민법 문제야. 그렇게 알아주세요.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건축주라고 하는데 그럼 건물이 완성되면 이 민법상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느냐? 판례가 말합니다. 반드시 건축주가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민법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그 건물 짓는데 각종 그 비용을 투자한 사람이 있겠죠? 투자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항상 건축주와 소유자가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래서, 그죠? 이건 뭐예요,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같은 거, 지금 요게 이게 양도양수가 되면, 만약에 양도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다음에 요거 이제 양도양수를 하면, 양수인에 대해서 요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그 효과로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법행위의 제재 효과의 승계를 말하는 거야. 뭔지 알아요? 원래 행위는 양도인이 잘못한 거죠. 양도인이 잘못했는데 양수인에게도 행정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공중위생업은요, 되게 이제 물적 허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적 허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온 건 주유소, 석유 판매업이 나올 거예요. 석유 판매업 양도인이 잘못한 상태에서 위법한 상태에서 넘겼어 사업을. 그러면 이제 양수인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판례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여러분, 인가라는 건요, 수정인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가는 이 일반 우리 시민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행정청이 할 일은 그저 인가를 해주거나 말거나 예스냐 노냐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그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 신청을 했는데 이만큼 인가 신청을 했는데 요만큼만 빼가지고 나는 요만큼만 인가해 주겠다.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수정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번. 네, 그죠? 원래 인가의 개념은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완성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무인가 행위라고 하죠. 무인가 행위의 효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무효예요. 알았지? 예. 인가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효예요. 여러분 그 허가하고 다른 점이 무허가 행위는 뭐라고 배웠어요? 무허가 행위의 효력은 무효라고 했어요? 무허가 행위는 유효라고 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왜 그렇죠? 이 허가 제도는 이게 단속법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 그냥 국가가 제재한다는 의미예요. 허가 제도는. 그래서 얘는 이제 행정벌 받아요. 처벌 받긴 해요. 무허가 행위를 한 자는 처벌은 받는데 무허가 행위 자체의 그 사법적 효력 있잖아요. 민법적 효력. 그거는 사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뭐 어떤 예를 들었죠? 허가받지 않고 포장마차에서 음식물을 판 행위는 유효하다고 했잖아. 유효. 그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은 무효예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관. 여러분, 부관은 아까 행정기본법에서 부관 충분히 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생략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알았어요? 행정기본법에서 부관 조문 다 봤죠, 우리가? 아마 거의 같은 이야기 나올 거예요. 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관의 종류, 여기서 아까 그 기본법이 안 나왔던 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부관 문제 이게 나오죠. 독립쟁송이 가능한 거, 독립 취소 가능한 거 뭐예요? 부담, 그지? 예. 그 부관 파트에서는 판례 제일 중요한 게 그 부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부담이 아닌 다른 부관들 있잖아. 뭐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투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판례 입장은? 독립 취소가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전체 행정행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면 돼요. 전체 행정행위.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행정청한테요. 그 부관의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행정기본법 수준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정의 효력. 행정의 효력도 반드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요 개념 여러분 구별은 잘 하시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얘가요, 현역 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 받아가지고 군부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에 대한 현역 입영 처분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다투는 거예요? 취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취소송. 이게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은 입영한 때로부터 현역에 군인이 됐죠. 일종의 공정력 얘기하는 거네. 이거는 병역 처분을 받은 순간 설사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군인이 된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병역 처분을 취소 소송 판결을 받아야죠. 그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야? 군형법이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공정력 얘기하는 거예요. 공정. 그 다음에 2번. 자, 요게 자, 요건 뭐냐면 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자, 처분이 위법하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배상 소송에서 말할 때 고의 또는 과실. 요게 국가배상법의 요건이거든요. 국가배상법 2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처분이 위법하다는 말하고 그 공무원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요건이 다른 거야.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인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죠. 따라서 이 고의 또는 과실은 뭐야? 별도로 판단을 요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도로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속력 내지는 기판력에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여러분, 불가쟁력이란 말은요, 기판력 아닙니다. 여러분,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 중에 하나가 기판력이죠. 불가쟁력이라는 거 효력은 뭐예요?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이거 불가쟁력은요,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죠. 90일. 90일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 안 하면 이게 불가정력이 발생하는 거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이거 기판형 말하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당사자는요,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종래의 어떤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 주장 할 수 없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 기판력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기판력은요, 이 사건이 완전히 확정되는 거야. 판결까지 나와가지고 기판력. 근데 불가정력은 기판력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행정의 회로로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만. 여러분, 불가정력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처분의 하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죠. 불가정력은 상대방이 다툴 수 없다는 말일 뿐이고, 그 하자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와가지고 새로운 주장을 다시 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소방시설, 어느 날 소방관들이 우리 건물에 와가지고 뭐 시설 설치하시오. 우리 명령 내렸어. 근데 우리가 안 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명령이 위법했어. 뭐야? 그러면 우리는 명령 위반죄가 아니죠. 당연히. 예, 그래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내린 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실질적 존속력을, 그러니까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불가변력. 그 다음에 형식적 존속력은 불가쟁력이에요. 그래서 불가변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90일이 아직 안 지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방 행위를 다툴 수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아셔야 돼. 이게 서로 영향을 안 줍니다. 뭐 불가쟁력이 있다고 해서 불가변력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그거 아니야. 알겠죠? 잘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6번. 자, 요게 이제 제재한다는 건 이거죠. 예. 형벌.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죠. 과태료.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자, 이렇게 불가변력이라는 건요, 그 똑같은 행정행위에서 말하는 거야. 이 똑같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은 더 이상 이걸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불가변력이거든. 만약에 이걸 대상을 달리하게 되면 그 A 행위와 B 행위 간에는 서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죠.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같은 대상을 상대로 하는 얘기야, 불가변력. 그 다음 8번은.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건 나왔던 건데, 부당이득이라는 건 법률상 원인이 없을 때 이득을 취하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이 부당이득이라는 건 그 처분의 효력이 과세처분 같은 게 무효일 때 국가가 부당이득 취하는 거예요. 잘 보면. 근데 무효가 아니라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여러분, 취소라는 거는 그럼 뭐야? 공정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위가 여전히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과세처분이 혹시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국가가 부당이득 취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가 과세처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래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취소 판결을 받아내야 비로소 과세처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제? 그러면 비로소 그 순간에 국가가 부당이득 취한 거야. 만약에 내가 돈을 이미 납부했다면. 그렇지 않고 내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력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국가는 부당이득 취한 게 아닙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9번은요. 자, 과세처분을 먼저 했는데 과세관 즉 세무서장이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한 것 같네? 그래가지고 직권으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과세처분은 없어졌죠.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나중에 또 되풀이한다. 과세처분을 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애매하죠. 이게. 그러니까 행정청이, 세무서장이 잘못 판단했던 거야. 나중에 처음에 직권으로 취소한 게 잘못 판단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바꿔가지고 또 좀. 그럼 이게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안 된다. 야, 니네가 과세처분 취소했다가 그러면 왜 이런 판례가 나온 거 아니야?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불가변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뭐야? 직권 취소를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야. 에? 다시 바꿀 수 없는데 다시 또 되풀이하면 안 되죠.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쟁송 제기 기간이 경과했다. 90일이 지났다는 거죠. 90일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여러분,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 아시죠? 90일이 지났다는 건 불가쟁력의 문제인데 불가쟁력은 처분의 상대방에 미치는 효력이고 90일이 아무리 지났어도요. 과세처분은 자기들이 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직권 취소하면 그만입니다. 그 대신 상대방은 이제 불가정리가 발생했으니까 정성으로는 효력을 다툴 수 없죠.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